이번 17회의 문을 연 것은 채화영의 그 서늘한 눈동자 속에 비친 공포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행사장 한복판에서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채 당당하게 서 있는 오장미를 마주했을 때 채화영이 느꼈을 그 감각은 아마도 지옥의 문턱을 밟는 것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애쓰며 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수만 가지 불길한 생각들로 뒤엉켜버렸죠. 채화영은 이 믿기지 않는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이자 어두운 비밀의 공유자인 이강혁을 즉시 호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우아함을 잃고 날카롭게 찢어져 강혁의 귓가를 파고들었죠. 저 아이의 정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파헤쳐 오라는 명령은 사실 채화영 자신을 짓누르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처절한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강혁은 채화영의 명령에 따라 즉각 장미의 행적을 쫓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그야말로 소름 돋는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강혁은 장미가 마설인의 쌍둥이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3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의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 확신했던 정숙희가 사실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아 자신을 철저하게 속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혁의 표정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하게 질려버렸죠. 자신이 완벽하게 매듭지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썩지 않은 채 되살아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강혁은 서늘한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을 것 같네요. 채화영은 장미가 살아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녀에게 장미의 존재는 단순한 불청객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드림그룹이라는 거대한 가짜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강혁은 그런 채화영을 보며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이 일에 매듭을 지어 보이겠다고 서늘하게 장담했지만 그 매듭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비극의 냄새는 너무나 짙었습니다. 채화영은 강혁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불안감에 휩싸여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그녀는 사방이 자신을 감시하는 눈동자로 가득 찬 것 같은 환각에 시달렸고 그 지독한 불면의 감은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봉의 연락은 채화영에게 위로가 아닌 거추장스러운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화영이 너무나 보고 싶어 애가 타던 남봉은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봉은 화영을 향한 순수한 혹은 어리석은 애정을 담아 메시지를 전송했지만 화영은 그 모든 정성을 외면한 채 차갑게 침묵을 지켰죠. 남봉은 답장이 없는 화면을 바라보며 허탈한 마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다 복도 끝에서 생각지도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남봉은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리며 시겁했고 아내의 의심 가득한 시선을 피하려 땀을 뻘뻘 흘리며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은 이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잠시나마 씁쓸한 실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한편 감정의 소용돌이는 주인공들 사이에서도 미묘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백구는 오장미가 평소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 셰프가 자신의 친형인 강준호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마음이 영 편치 않았습니다. 백구는 장미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 이상임을 깨달아가고 있었기에 형을 향한 장미의 선망 어린 눈빛이 못내 질투가 났던 것이죠. 결국 백호는 질투 반 호기심 반으로 준호를 찾아가 슬쩍 장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오장미라는 유저 알아? 라고 묻는 백호의 질문에 준호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장미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아주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이 냉담한 반응에 백호는 내심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장미가 혼자서 김칫국을 마시며 형을 좋아하는 건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장미가 혼자 들떠서 연예인을 좋아하듯 준호를 동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백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이 다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다정한 면모를 보여주었네요. 하지만 천재 셰프인 준호가 정말로 장미를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체를 숨기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미스터리한 대목이 아닐까 하네요. 불안의 끝에서 채화영은 결국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귀부인의 차림을 하고 장미가 소박하게 운영하는 반찬 가게를 직접 찾아가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화영은 장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장미가 정숙희의 딸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장미는 화영의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고상한 손님이 찾아왔다 생각하며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화영은 장미의 말투와 사소한 손놀림, 그리고 눈빛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정숙희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을 것 같습니다. 반찬을 고르는 척하며 장미의 사생활을 캐 묻는 화영의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런 화영이 가게를 떠난 뒤 장미는 믿기 힘든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 자신의 그토록 괴롭히던 현수막 철거 민원을 넣은 명단 속에 드림그룹의 실권자이자 아까 다녀간 그 고상한 부인의 이름인 최화영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장미는 작은 시장 가게의 현수막 하나를 떼기 위해 대기업의 대표가 직접 민원을 넣었다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큰 충격을 닫습니다. 이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거지? 라는 장미의 의문은 곧 거대한 진실을 향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장미는 이제 최화영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을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녀의 맑았던 눈동자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늘한 각오와 복수의 불꽃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17회는 이렇게 장미가 적의 정체를 어렴풋이 깨닫고 최화영은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까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긴박한 상황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장미가 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어떻게 최화영의 성곽을 무너뜨려 갈지, 그리고 강혁이 말한 그 매듭이라는 것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 벌써부터 다음 회차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최화영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받는 모습은 그녀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며 장미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18회야말로 진정한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17회에서 보여준 각 인물들의 팽팽한 심리전과 복선들은 앞으로 이 드라마가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피어나는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토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장미가 쥐고 있는 그 민원 서류가 최화영의 목을 조르는 첫 번째 올가미가 될 것이며, 백호와 준호 사이에서 장미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도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드라마 첫 번째 남자가 그리는 이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복수의 여정에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하며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17회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최화영이 느끼는 공포의 근원이 단순히 쌍둥이의 존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이강혁에게 내린 명령의 무게감과 강혁이 숙희의 생존을 확인했을 때 보인 반응을 통해 우리는 30년 전의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범죄였다는 심증을 굳히게 됩니다. 최화영은 정숙희가 절벽에서 떨어진 후 그녀가 죽었다고 확신하기 위해 강혁을 통해 사후 확인까지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숙희가 살아남아 장미를 길러냈다는 것은 최화영과 강혁 사이에조차 공유되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나 배신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네요. 또한 강백호와 강준우 형제의 갈등 역시 단순한 연적 관계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준호가 백호에게 장미를 모른다고 답한 근거를 추론해보자면 그는 이미 장미의 요리 실력과 그녀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으며 백호가 장미에게 품은 감정을 경계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완벽주의자인 준호에게 장미는 자신의 주방을 흔들어 놓는 위험한 변수이자 동시에 잃어버린 요리에 대한 순수함을 일깨워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호의 모른다는 답변은 장미를 보호하려는 거짓말이거나 혹은 백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미가 발견한 민환 서류 속 최화영의 이름은 이 드라마의 판도를 바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최화영처럼 치밀한 인물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민원 서류에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가 장미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조급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장미는 이 서류를 통해 최화영이 자신을 단순한 시장 상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죠. 이제 장미는 최화영의 아킬레스건을 찾아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 밑에 숨겨진 추악한 흉터를 대중 앞에 공개하는 일만 남겨둔 것 같습니다.
18회부터는 장미가 드림그룹의 내부로 본격적으로 침투하여 채화영의 숨통을 조이는 과정이 더욱 치밀하게 그려질 예정입니다. 화영이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질수록 장미의 복수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마설인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어떤 식으로 폭주하게 될지도 이 극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네요.